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원입니다. 여러분은 계절 타시나요? 이 가을이라고 옷깃 좀 세우고 싶으시고 뭐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저는 사실 가을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가 좋으면 좋다고 또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타는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사람인데요. 자,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이 먹는 음식도 달라지고 듣는 음악도 달라지죠. 이런 것을 부동산 투자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달라지는 날씨만큼이나 이 변수가 굉장히 많은 부동산 시장이고요. 그에 맞춰서 투자 전략도 다르게 짜야, 꼼꼼하게 짜야 부동산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 02-545-798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날카롭게 시장을 뚫어보는 확실한 전략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죠. S&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날씨가 이러니까 실성했나 봐요. 저는 오늘 오프닝 때부터 뭔가 감성이 막 끌어올라가는데 예. 대표님께서 저 좀 이렇게 워워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막바지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3분기 상승률과 10월 주택 거래량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웠다고 하는데 계절적인 사실 성수기입니다. 지금이 근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연말에도 이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오늘 통계 발표 보니까 10월 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니까 한 16,000여 건이 지금 거래됐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수기의 어떤 거래량이라고 봤을 때는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직 이거보다는 좀 거래량이 좀 더 많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고가 뭐 거래 후 한 60일 내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가겠냐. 이거는 지금 그 부동산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 카드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그 심리적으로 좀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저항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된다면은 계절적으로 또 11, 12월 연말을 맞이해서 비수기에 들어가고 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접목이 된다면 11월, 12월 시장은 그렇게 이 시장을 이어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숨고르기하고 좀 정리되는 어떤 이런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무턱대고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시장을 어떻게 흐름이 이어가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자, 네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네. 그 철산 레미안자의 아파트 네. 지금 현재 반전세를 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연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매를 지금 해도 되는 건지 매물 자체도 좀 없어가지고 네. 좀 매물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문의 한번 드려봤어요. 어떻게? 지금 네. 네, 지금 반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걸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전세로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시다. 네,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매매 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세가도 같이? 네, 전세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1년 전에 비해서. 네네. 그리고 뭐 전세가도 그렇고 매매가도 그렇고. 네네. 그러면 몇 평형 지금 살고 계세요? 지금 저희는 지금 반전세 42평을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실제로 이제 구매할 거는 33평형을 구매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광명시에 위치한 철산동, 이 철산 레미안 자이 아파트 지금 네네. 살고 계신 곳이 아니라 32평형 매수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그러니 결국은 이제 반전세로 살고 계신데 지금 집을 네. 사야 되는 어떤 시기냐 아니냐 이게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면 예, 예. 저희가 저희가 여기서 6년 살았는데 네네.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네스 타임을 굉장히 많이 놓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 예. 앞으로도 저희가 있어서 그냥 10년 이상은 살 계획이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죠. 조금 일찍 좀 전화를 주시고 한번 좀 세미나에 한번 오시거나 이랬으면 참 좋았을 네.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일단은 지금 조금 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은 집을 매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실거주 목적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몇 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가격이 거주하면서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꼭 이렇게 다 오른 시점에서 또 사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그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이 뭐 철산 레미안자이 같은 경우에 뭐 철산동에 제일 뭐 시세를 좀 끌고 가는 리딩 아파트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장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일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이유는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물이 없지만 지금 아직 전세 만기 얼마나 남으셨어요? 저희 1월 15일이에요. 아, 그것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뭐 이제 지금 그래서 좀 이렇게 주인도 네, 근데 매도를 딴 사람한테 이제 판다고 내놓은 네네. 상태라서 저희도 지금 빨리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네. 지금 뭐 알아보시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실거주 목적이 강하시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좀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도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예, 근데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그건 이제 뭐냐면 다른 지역의 아파트하고 똑같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철산동 레미안자이 아파트 지금 당분간 한 몇 년간은 가격이 하락 여건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이유를 드릴게요. 지도를 좀 방송 보시죠. 사실 제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못 보는데 나중에 볼게요. 네네. 레미안 자이 아파트가 뭐 일단 거주 여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역의 광명지역의 일기 그 재건축 단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 옆에 네. 뭐 두산 위브라든가 뭐 하늘채하고 이런 데 합쳐서 철산역 아래쪽으로 먼저 조성이 된 지역들이고 지금은 이제 2기로에서 그 8, 9단지, 7단지, 뭐 10, 11단지도 지금 재건축에 막 속도를 내고 있어요. 물론 재건축이라는 게 뭐 생각대로 이렇게 딱딱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시공사를 선정한다든가 사업 시행가를 받고 지금 사업에 거의 이제 뭐 한 7, 80% 선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변이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레미안 자이 같은 경우에 위협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라면은 앞으로 빨라야 4년, 뭐 3, 4년 후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한 5년, 4, 5년간은 이 레미안 자이 아파트, 철산 레미안 자이가 위협받을 데가 없어요. 이 지역 내에서 시세를 끌고 가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 내에서 뭐 지금 좀 레미안 자이보다 또 입주권이 좋은 데들이 막 들어서고 내년에 입주하고 모레 입주한다 그러면 영향을 좀 당분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여건으로 몇 년을 흐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락 여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30평대 가격은 알아보셨나요? 네. 네, 얼마 정도 가요? 못 사셔가지고. 지금은 거의 6억 5천이요. 6억대 한 초중반 정도 가죠. 예, 물론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 매수 심리가 좀 매도자 위에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당분간 조금은 한번 한두 달 정도는 한번 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물론 시기는 다 됐는데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카드도 있고 심리적인 위축되는 어떤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지금은 사실 매물이 없는 이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급증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강보합세예요. 그러니까 호가가 높은 상태에서 거래가 된다면 이게 강보합세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 규제 카드가 뭐 다음 달 초 뭐 지금 얘기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로 인해서 매물이 조금 이렇게 거래될 수 있는 매물이 나오지도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시기를 잡는다 그러면 뭘 연말 안에 좀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화통화 네네. 내내 좀 시무룩한 그런 목소리를 안타까웠는데요. 또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네.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네, 저 마곡지구 아파트. 네.
그 매도할 시기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어떤 아파트예요? 마곡 엠벨리 2단지요. 몇 평형이세요? 34평이요. 34평이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네. 거주하고 계신데 매도를 고려하고 계시고 매도 시기도 궁금하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기 지금 여기 매수하신 지가 얼마 되셨다고요? 분양받았어요. 분양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뭐 차익이 좀 많이 생겼네. 예? 예. 네, 어쨌든 뭐 지금 많이 올랐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마곡지구, 마곡 엠벨리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몇 년 전에도 이 가격이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거품이다, 뭐 이런. 근데 저는 이 마곡지구에 대해서 사실은 가치를 조금 높게 봤어요. 뭐냐면 제가 위성도시라든가 이런 어떤 신도시 개발을 좀 많이 일기 신도시 때부터 제가 시장 참여를 해서 많이 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 업무지구가 들어서면서 이 정도 공급량, 이 마곡 엠벨리가 한 10,000세대 조금 넘잖아요. 지금 마곡지구 내에서. 그러니까 이 희소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오는 업무단지가 좀 R&D 중심으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대가 이렇게 쉽게 꺾이는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보면은 뭐 어쨌든 마곡 엠벨리 자체가 뭐 2단지뿐만이 아니라 뭐 3단지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업무지구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엠벨리의 어떤 그 특수성이 굉장히 좀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금 업무단지가 지금 바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년하고 후년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상승 여건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지금 현재 시세는 좀 알고 계시나요? 네네. 얼마 정도 가세요? 한 7억 이상 가더라고요. 네, 7억 한 중반 이상을 갈 것 같은데. 중후반 근데 정도. 전문가지만 아직 고점이 아니라고 네.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조금 더 상승 여건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호재가 아직 반영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마곡지구 자체가 마곡 엠벨리 자체가 이제 교육도 좋아질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 기반 시설이 잡히면서 조금 더 상승 여건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좀 오버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가격대보다는 지금 뭐 7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8억대가 훨씬 넘어가잖아요. 뭐 단지별로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뭐 그 정도로 좀 내년하고 후년 정도까지는 파는 시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걸 매도하고 뭐 그 정도 차익보다는 좀 더 큰 차익을 바라겠다 하면은 상승폭보다 좀 높은 곳으로 뭐 갈아타는 방법도 나쁘진 않겠는데 지금 어떤 실거주 개념으로 보고 계신다 그러면 한 1년, 2년 정도는 매도 타이밍을 조금 내년 하반기까지는 갖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좀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도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또 부동산 전반적인 여러분의 전략 마련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일정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11월, 12월 투자 흐름을 놓치지 말자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리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미나 주제가 바뀌었어요. 대표님, 11월, 12월 투자 흐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이고 이게 비수기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네.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 부동산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기에 실질적으로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좀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네. 이번 주 세미나 한번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반기 아니면 내년 시장까지 어떤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투자 시기를 좀 놓쳤던 분들은 이번 토요일 날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점심 약속 잡지 마시고요.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점심 거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이어서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예, 가이드예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예.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이 서초구 방배동에 네. 디오빌 방배 아파트거든요. 네. 예. 이게 나중에 이제 전망이 어떻게 되고 좀 매도를 할까 하는데 네. 매도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아, 궁금해서. 지금 몇 평형이세요? 이게 이제 전용 면적은 9평짜리고요. 네. 예. 그럼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를 고려하시는데 과연 팔 시기인지 함께 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저 이수영 옆에 거기 얘기하시나 봐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 임대 월세 놓으셨어요? 예. 얼마 놓으셨나요? 1085요. 1085만 원. 예. 그럼 지금 보유하신 지가 지금 얼마 되셨다 그랬죠? 한 횟수로는 3년이고요. 만은 2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예. 지금 임대는 계속 85만 원이 잘 꾸준히 들어오나요? 예. 임대 월세 수익으로는 괜찮네. 매수 시점에서는 얼마 정도 주셨나요? 혹시 여기 아까 전용 2억, 면적 9평이라고 그러셨죠? 예. 2억 몇 천이요? 2천이요. 2억 2천. 예. 지금은 시세 2억대 한 후반 가지 않나요? 그 정도? 근데 요 근래 한 9월 달 지나가지고 갑자기 많이 올라가지고 한 3억대 하거든요. 그렇죠. 3억. 예. 그래서 이걸 너무 갑자기 많이 올라서 이게 그리고 옆에 또 이렇게 신규로 분양하는 또 단지들이 있어가지고. 네, 옆으로.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요 상황에서는 지금 수익률은 떨어진 상태잖아요. 저도 네,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더 들고 있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매도 시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근데 이걸 지금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좀 아는데, 예. 이게 지금, 오피스텔 개념인데, 저기 아파트로 돼 있죠? 예. 그래서 분양 당시에도 좀 화제가 됐던 건데, 일단은 뭐냐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는 지금 다 맞아요. 주변에 이제 공급도 있고, 제가, 결론을 그렇게 좀 매도식이 아니라고 드린 거는 뭐냐면, 이 주변에 공급도 있고 이런 어떤 불안한 요소들도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지금 대우 지금 디오빌 방배라 그러죠 여기가. 예. 이수역하고 워낙 초역세권이고 지금 이수역이 더블역세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데예요. 그리고 지도를 좀 크게 보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잘하신 거는 2억 2000대 2년 전, 3년 전에 사실 수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시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이제 매수하는 시기가.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월세가 지금 85만 원을 받고 2억 2천에 85만 원을 지금 받는다 그러면, 지금 수익률로 봐서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괜찮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3억대가 넘어가면 수익률이 좀 낮아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왜, 포인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는 전반적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조금 낮아질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좀 흐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고점이라 조정도 좀 들어오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형 시장으로 넘어온다는 증거예요.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를 좋은 걸 좀 선정하고 계시다. 무슨 얘기냐? 수익형 부동산은 차익보다는 지금 가격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차익보다는 월세가 계속해서 유지만 잘 된다는 조건에 있다라면 지금 매도할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워낙 초역세권에 있는 데다가 지금 주변에 공급되는 게 그렇게 공급량이 많은 지역들은 아니에요. 대규모로 몇천 세대씩 막 들어오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고요. 또 아시겠지만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장제 터널이 개통이 되고 한다면 내방역과 이수역 주변의 어떤 부동산들은 굉장히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월세도 아직 안 빠지고 있고 또 지금 전반적인 호가도 좀 오르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매도에 대한 생각은 좀 필요 없고요. 더 이상 오르지는 않겠지만 월세만 안정적이면 이 부동산은 오케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월세 추이만 좀 계속 체크, 한 두세 달 간격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개업소. 향후에 근데 만약에 다른 사정이 생겨서 매도를 하고자 하면 그때는 어떻게 좀 수월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3억대 선에서 뭐 이 정도 입지에 있는 거를 만약에 지금 산다 그러면은요. 예. 매수자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아, 뭐냐면은 지금 은퇴자라든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막 뛰다 보니까 이런 수익형 예. 부동산이 좀 가려져 있어요. 근데 예. 실질적으로 입지 여건이 이런 좋은 그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 대출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도 뭐 한 3% 후반대, 중후반대만 나오고 4% 전후만 나오잖아요. 예. 앞으로는 이런 금리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유 없이 오른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흐름상 이런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옮겨오는 어떤 분위기다. 이런 것들을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위기를 좀 타고 가는 게 좋고 아무튼 월세 어떤 그 하락 요건만 없다라면은 여기는 지금 보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고민에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궁금하신 점 감사합니다.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이어갔고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끝번호 381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신길 뉴타운 아이파크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을 했습니다.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실제 거주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분양, 청약에 나섰는데 어떻게 좋은 선택 맞나요? 오늘 청약을 한 날인 것 같은데 오늘 청약을 하셨나 보네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도 많았던 데고 신길 14구역이죠. 그래서 아이파크를 청약이 있었는데 청약 자체에 대해서는 뭐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양가 자체도 제가 나름대로 뭐 분석을 해본 결과 그렇게 뭐 비싼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입지 면에서 신길 뉴타운에서 아주 뛰어난 곳은 아닙니다. 뭐 세대수가 이렇게 크거나 이런 데도 아닌데 네. 일단은 신길 뉴타운 전체로 같이 묻어가는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분양가 자체가 나쁘지 않다. 또 한 가지는 또 지금 현재 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신안산선이 뭐 향후에 개통이 된다면 도림사거리역 주변으로 해서 이 아이파크 옆으로 또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좀 중기적인 얘기지만은 그런 어떤 호재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지금 무엇보다도 일단은 신길 뉴타운에 대한 어떤 분위기 자체가 기대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청약은 잘하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하셨다고 하니까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안내드리는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고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11월, 12월 투자의 흐름을 놓치지 말자라는 주제로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리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 부동산 클리닉 오늘도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팍팍 해결해드리는 분이었죠.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짜 정보만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2번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상담 전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 모던 컨설팅의 박민수 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난주 최민수 드립을 쳤던 박민수 소장님,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동대문 운동장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탄탄한 임대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지역이죠. 또한 소액 투자하여서 매달 높은 임대 수익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2개동짜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겠고요. 원동희 소장님, 어디로 네. 가볼까요? 오늘은 제가 역세권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을 도보 3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가 있는 초역세권이며 대지 면적이 무려 328평이라는 넓은 대지 위에 신축함으로써 단지형이라는 희소성과 업무지구에 있다 보니까 안전성과 황금성까지도 갖추고 있는 서초동에 있는 다세주택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포구 4대 성장 거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홍대 상권 팽창으로 인해서 새롭게 많은 상권이 생겨나고 있는 곳입니다. 6호선 상수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의 배후 지역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으며 주변 10만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 임대 수요까지도 품고 있는 상수동 다세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발빠르게 세 곳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 곳은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3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7월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7층 건물 내 6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4,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서초구의 중심 서초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의 매력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교대역 상권은 일반 생활 상권이나 대학 상권의 이미지보다는 법원 단지를 끼고 있는 오피스의 상권이 이미지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초동 인근으로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비롯해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지방검찰청 등이 자리 잡고 있고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이 집결해 있어 이 인근을 법조타운이라 하고 있으며 교대역 상권 주변에는 업무시설과 오피스가 많고 상주 인원 역시 많은 편이며 법률 민원인들의 유동인구 또한 굉장히 많이 모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여건으로는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을 3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반포 IC와 올림픽대로가 인접해서 서울 도심과 인근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까지도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으로는 본 매물지 중심으로 서초초등학교와 서일중학교 등 이외에도 다수의 명문학군의 초등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또한 강남권의 유일한 대학인 서울교대가 자리 잡고 있으며 국립청소년 도서관 등이 가까이 있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시설로는 서울 성모병원 등이 있어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며 서초동 일대는 현재로도 많은 업무와 문화, 주거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동의 매력 쭉 들어봤고요. 이제는 그 서초동 또 부동산 정보를 뭔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개발 호재 체크해봐야겠죠. 원동희 선생님, 뭐가 네. 있을까요? 우선 강남역 일대 최대 개발 호재로 꼽히고 있는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 있겠습니다. 13,000여 평의 롯데칠성 부지에는 호텔과 상업, 업무 복합시설을 조성해서 잠실에 이은 제2 롯데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서초 삼성타운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층 건물이 조성이 되면서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이 한층 더 풍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또한 이 롯데타운 부지와 바로 접해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있겠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양재 IC와 한남 IC 구간을 지하 2층 구조 지하 터널에 상층과 하층으로 분리해서 무려 20차선의 지하도로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으며 도로가 사라진 지상 20만 평의 부지에는 문화와 상업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롯데칠성 부지와 바로 옆에 경부고속도로 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본 매물지는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사 부지 개발이 있겠습니다. 도로나 지하철 신설뿐만 아니라 도로 확장 개통도 집값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 정체를 겪다가 도로가 확장된 구간이라면 더욱더 그만큼 속도가 빨라져서 집값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정보사 때문에 갈라져 있던 강남구 테헤란로와
방배동 사당로가 길이 530m 터널을 포함해서 6차선 도로 1280m 장제 터널로 연결이 되며 정보사령부가 이전이 완료된 이 부지에는 마이시스 시설을 갖추고 예술의 전당과 세비섬을 잇는 문화벨트가 형성되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 호재가 지금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본 매물지는 많은 개발 호재에 따른 직접적인 후광 효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한 지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 지역에 있어서의 개발 호재 또 이 부동산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잘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 건물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내년 7월 준공이라면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서초대로 바로 뒤 이면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328평이라는 넓은 대지 위에 3개동으로 구성이 된 신축형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6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총 7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하고 있는 로얄층의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주차시설과 보안시설입니다. 오래된 다세대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도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매물, 매매가와 임대가에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리고 빠른 임대 수요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세대에는 굉장히 보기 드문 지하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1:1 개별 주차를 완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차 시설도 굉장히 쾌적하게 시공할 예정이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게 전기차 충전함까지도 2대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1층 관리실을 만들어서 24시간 관리인이 상주를 하겠으며 많은 CCTV도 물론이고 센서 감지 시설을 부착해서 늦은 시간 외부인 출입이 감지됐을 때는 사설업체에서 바로 이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고 차별화된 보안 시스템 또한 갖출 예정입니다. 네. 다른 다세대 주택과는 분명하게 차별화되어 있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에서도 그 중심이 되는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어떻게 지어지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가격 매력도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많은 개발 호재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기반 시설, 생활 편의 시설까지 갖추고 있으며 업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임대 수요까지도 풍부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가 3억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으며 실투자 금액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으며 대출금 2억 6천만 원 이용하여 투자 시 실투자금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매매를 고려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네, 수익성 매물 투자 시에는 매물이 위치한 지역의 입지 여건, 그리고 임대 수요 알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리스크 없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매물이든지 현장 방문하셔서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박민수 소장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학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13층 건물 내 8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엔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네. 황학동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예, 중구 황학동 이제 이쪽 주변 지역이 이제 상업지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이런 아파트든 소형 평수로 임대 수익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처음 이제 황학동에 첫 발을 디딘 게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전에는 전용 면적 11평짜리가 1억 9천만 원 할 때도 있었고 보통 월 임대료가 85만 원 정도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월 임대료가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인상이 될 만큼 꾸준하게 인기가 많고 수요층대가 탄탄하게 좀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토지 평당가가 한 30%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요. 차후 2017년도부터는 추가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 황학동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왜 황학동이 이렇게 임대 수익이 좀 잘 나오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지역인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은 뭐 다른 뭐 개발 호재도 많고 입지적으로도 장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좌측부의 동대문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동대문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한 15,00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겠는데요. 보통 새벽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시는 그 도소매 업자분들께서 많이 상주를 하다 보니까 도보권대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거리를 최우선 거주 지역으로 선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거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매매가 상승률이라든지 임대가 상승률이 좀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지금 앞서서 개요에서 살펴봤듯이 역세권하고는 8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왜 8분 정도 거리가 되냐면 황학동 같은 경우는 신당 역세권에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는 주거로 공급되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이 중앙시장과 함께 더불어서 만물시장, 황학동 주방거리까지 해서 시장권대가 다 5분 거리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최소 근접한 거리가 8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대로 보신다면 청계천과의 접근성은 또 반대로 좋기 때문에 이런 수변 공간의 녹지 공간도 적절하게 도보권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황학동이 위치한 곳의 토지 용도가 상업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업지에서는 그 상업 용도로 토지 활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주거 공급의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최근 뉴스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전세가가 90% 육박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중구 황학동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황학동의 매력 자세하게 분석해봤고요. 이제는 그 황학동 또 부동산 정보를 업그레이드 시킬 만한 개발 호재 체크해볼게요. 어떤 부분 주목해볼까요? 예, 개발 호재가 특별하게 없어도 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상승률에 맞춰서 매매가 상승률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지역으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동대문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온라인 시장이 많이 흥행했을 때 오프라인 상권은 외려 죽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두산에서 면세점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유동인구가 60만에서 80만까지 증가가 됐고요. 이와 관련된 고용 창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이 굉장히 상승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좌측부에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두 정거장 이동하시면 이 명동 역세권이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명동도 신세계 백화점에서 면세점이 들어오고 나서 80만이었던 유동인구가 100만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명동과 동대문을 함께 묶어서 관광특구로서 개발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마스터카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또 카드 매출이 5번째로 높은 곳이 이 동대문과 명동 일대가 되겠고요. 동대문과 명동 일대 주변에는 다 상업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 공급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학동 청구역, 약수역 일대에 수요층대가 계속해서 흡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수요층대가 많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토지 평당가 상승률이 높아서 향후에는 추가로 더욱더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보행자 공원으로 고가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이제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공사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남대문 시장이 약간 좀 장사가 안 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는 이 보행자 공원이 완성이 됐을 때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보행자 공원으로 명동이나 뭐 이 주변 일대 랜드마크들을 직접 도보권대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특구로서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수위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서울역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현재 파주 운정 신도시까지 연장되는 사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멀리는 동탄까지 GTX A 노선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서울 역세권 중심지로 한 주변 일대 개발 사업도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쭉 말씀해 주셨는데 주변에 정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개발 호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입니다. 이번엔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한데 내년 9월이면은 거의 한 1년 정도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준공은 다소 좀 길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신다면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준공이 길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 또 샘플하우스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 전부터 해서 같은 건축주가 시행한 부동산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세입자들의 양해를 구해서 임장 활동을 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임장 활동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하 2층까지 주차 시설이 완비가 되면서 2개 동으로 건축이 되겠죠. 아무래도 주차의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하면서 세대별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임차의 번거로움이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입주하는 세대수가 110세대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전문 위탁 관리업체가 상주할 예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세 단위로 했을 때 2년 단위, 임대로 하실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이라든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출 때 서울로 내방하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관리가 편리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지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더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서울 경기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계신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정보, 전문 위탁관리 시스템이 있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뭐 아파트 가운데서는 소형 아파트가 완전 대세잖아요. 대세인 만큼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야 그 대세에 편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우선 분양 가격은 2억 7천만 원대입니다. 네. 전용 평수로는 한 12평 정도 되고요. 분양 면적, 아파트 분양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16평 정도가 되는데 이 주변 일대 소형 부동산 아파트 신축으로 봤을 때 거의 다 7억 원대에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1인 세대나 2인 세대가 접근할 수 없는 가격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평수, 이런 실거주로 할 수 있는 이 부동산 역세권이면서 많은 임차 수요인들이 풍부하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세 활용한 투자하실 경우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정도 현 시세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신다면 3천만 원대에 접근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수익형으로 하시겠다 하시면 담보대출 60% 정도 활용하신다면 보증금 2천만 원을 했을 경우 월 100만 원 임차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공실 걱정 없이 임대 수익을 좀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사항 들어볼 텐데요. 박민 소장님, 제가 네. 지난주에 계속 침수 따라해서 저 안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의사항 체크해 주세요. 네, 우선 이 황학동 같은 경우 동서남북으로 다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좀 소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임대 수익형으로 소액으로 투자하는 부동산으로 기준을 좀 잡으시면 좀 더 편안하게 임장 활동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의사항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마지막 부동산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PD가 있어서 여기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마포구 상수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상수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년 3월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전세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뭐 이 지역 마포구 상수동 하면 젊은 층들이 뭐 홍대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가는 지역인데 사실 저는 젊은 축에 안 속하는지 잘 안 가봤어요. 상수동 어떤가요? 네, 우선 뭐 마포구는 낡은 주택이 집중이 된 아현과 염리, 망원동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됐었고 홍대 입구와 상암동 DMC 업무단지 주변 상권이 확대가 되면서 서울에서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차지할 만큼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수동은 마포구 4대 성장 거점인 상암과 홍대, 합정, 공덕 사이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만큼 집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 여건으로는 6호선 상수역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홍대 입구역과 합정역과도 인접하여서 6호선뿐만이 아니라 2호선 그리고 경의선과 공항철도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겠으며 강변북로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며 내부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 그리고 양화대교와 서강대교까지도 인접하면서 용산과 상암 DMC는 물론이고 여의도 업무지구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용이할 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으로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포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합정 메세나폴리스와 홍대와 같은 상권이 인접하면서 문화와 쇼핑을 한 번에 누리실 수가 있으며 연남동과 망원동 일대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인 코스메틱 숍과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해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 유입이 급증하는 상태여서 주변 일대 상권이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대시설과 편의시설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강시민공원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암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풍부한 녹지공간과 다양한 체육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수준 높은 초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홍대와 연대, 이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밀집하고 있어서 교육환경 또한 매우 우수하다는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상수동 이제 어느 지역인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수동에 관련된 개발 호재도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마포구가 4대 성장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 그리고 관광산업,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2015년도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마포구가 1위를 차지하면서 각종 호재거리로 반영이 되어서 많은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정 균형 개발 촉진지구 복합 개발로 인해서 많은 문화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이 만들어졌으며 주변 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상권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며 주변 홍대 사건 팽창으로 인해서 상수동 지역 역시 지가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강 르네상스 개발 계획이 있겠습니다. 정부와 현 서울시장 개발 계획으로 한강이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일환으로 개발될 예정인데 외국의 템찌강이나 세느강처럼 그걸 모티브 삼아서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대한민국에 걸맞는 관광 명소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총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될 예정인데요. 문화와 공연 그리고 수변 문화공간으로 컨셉을 잡고 총 4천억 원 이상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자연 친화적이면서 현대화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변에 바로 붙어있는 당인리 발전소 개발이 있겠습니다. 발전소나 고압전류가 흐르는 곳은 혐오시설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전소 인근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수동은 당인리 발전소 때문에 상황이 역전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당인리 발전소가 완전히 지하화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치 때문인데요. 발전소를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원화가 되면 바로 한강으로 나갈 수가 있는 최고의 한강 접근성을 보유하게 되며 또한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입지이기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서도 굉장한 호재거리로 다가오고 홍대 상권의 확장으로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권으로서도 굉장한 호재거리이기도 합니다. 현재 주변 분위기를 보시면 당연히 한강공원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팔겠다는 지주들이 주로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공급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이며 그래서 희소성 가치 또한 굉장히 높고 그로 인해서 지가 상승까지도 굉장히 기대가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홍대 상권에 맞물려 있는 상수역 역세권 다세대로서 6층 건물 중에서 5층에 위치하고 있는 로얄층 매물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내년 3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층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트렌디하면서도 세련된 건축으로 보여지겠으며 주변 많은 구옥들 사이에서 신축하고 있다 보니까 건축 자체만으로도 눈에 띄는 모습이겠습니다. 건물 외관은 대리석 마감 시공 예정이며 6층으로 신축하는 다세대이다 보니까 다른 데랑 조금 특별하게 좀 틀린 게 다른 데는 7, 8인승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3인승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풀 옵션으로 설치가 되겠으며 입주민 편의와 보안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무인 택배 안과 방범용 CCTV 또한 설치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본 다세대 가격 매매가는 3억 원입니다. 전세가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실투자금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으며 대출금 2억 1천만 원 이용하여 투자 시 실투자금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며 주변 10만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 임대 수요까지도 끊임없는 임대 수요로 수익성과 공실률 리스크가 없는 저금리 시대에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황금성 또한 매우 뛰어난 매물이어서 실거주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맞춤형 다세대가 될 것입니다. 실거주 생각하시는 분들도 좋다고 하셨는데 원동훈 소장님, 네. 원동훈 소장님도 여기 살고 싶으세요? 네, 저는 여기 한강변이 굉장히 좋아서 네. 같이
퇴근하고서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뭐 주변 여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 같이 젊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럼 젊어지기 위해서 고려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다세대 주택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유의점도 체크해주세요. 네, 다세대 주택 투자 시에는 투자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뭐 단독 주택 가격을 알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때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다 보니까 인근 단독주택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내가 투자하는 곳에 뭐 미래 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변화된 주변 시세 꼼꼼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동산 정보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알짜 정보 소개해 주신 원동희 소장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세미나 일정 소개해 드립니다. 원동희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모던 컨설팅의 박민수 소장,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50분 꽉 채워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